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얼굴 피부입니다. 얼굴 피부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을 정도로 얼굴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제품이 좋더라, 저런 제품이 좋더라, 피부 제품을 이걸 발라야 된다, 저걸 발라야 된다 하면서, 또 어떤 곳은 이 레이저가 피부에 좋더라, 저 레이저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무생물체, 즉 회사에서 만든 살아있지 않은 죽은 대상을 가지고 자기 피부를 좋게 많이 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실제 우리가 피부를 좋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난 피부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피부를 좋게 만드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한 자기만의 규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면 먼저 피부가 어떤지, 조직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또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피부를 좀 더 밝고 투명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책에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피부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먼저 가장 바깥층 표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부 밑에 피하층이라고 있고, 그 밑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표피와 진피, 결국 상부 피부, 하부 피부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피부층 밑에 지방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어서 피부를 좀 더 혈액 공급을 더 하는 쪽으로 하려면 근육을 더 많이 쓰고, 많이 썼다가 안 쓰면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근육의 쓰임에 따라서 피부의 지방층도 두께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위층 피부, 상부 피부는 5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바깥층을 스트레이튼 코니움이라고 해서 각질층이라고 하고, 그 각질층은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 또는 각질 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죽어 있습니다. 죽은 세포로 우리 각질층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층은 스트레이tum 루시둠이라고 해서 투명층이라고 합니다. 이 투명층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세포도 각질 세포가 죽은 세포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기름기가 있죠. 세포막에도 있고 세포질에도 있는데 이 기름층이 형성이 되어서 오일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오일층이 이 투명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부가 조금 투명하다, 맑다라고 할 때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층이 투명층입니다. 즉 피부에 오일층이 두꺼울수록 이 오일층은 안쪽에 있는 수분, 피부의 수분을 머금어서 날아가지 못하도록 생각해 보시면, 물 위에 기름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기름 때문에 물이 함유가 되어 있지 증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각질세포의 죽은 오일층이 수분을 머금게 하기 때문에 이 머금도록 할 수 있는 오일층이 어느 만큼 많으냐라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층은 과립층이라고 해서 스트레이tum 그래뉼로즘이라고 합니다. 이 과립층은 살아있는 각질세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가장 피부의 중심이 되는 세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시스테인이나 히스티딘 같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과립 안에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성분이 있음으로 해서 살아있는 단백질의 피부층을 만드는 것이고, 과립층이 두꺼울수록 표피가 더 단단할 수가 있으며 케라틴 섬유를 서로 결합시키는데 용이하여서 치밀한 조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안쪽에 그 밑에 층이 네 번째 층이 바로 스트레이tum 스피노즘이라고 해서 가시층이라고 합니다. 가시층에는 각질 형성 세포가 다면체로 되어 있고, 또 이물질을 잡는 랑게한 셀이라는
보안관, 경찰세포가 있습니다. 표피 안에 이물질이 침투해 있다면 얘네들이 이제 맞게 되는데, 우리 피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또 접히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면 한쪽에서 접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도 주름이 졌다가 펴졌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시층에서 주름이 졌다 펴졌다고 해서 가시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표피 가장 아래층이 저층, 스트레이툰 베잘리라고 해서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표피층의 줄기세포, 즉 각질세포, 각질 형성세포를 계속 군대처럼 만들어내는 한 층이지만, 각질세포가 바깥에 죽은 세포로 점점 밀려 올라가도록 아래층 표피 5번째 층에서 점점 가시층에 쓰이면 과립층, 투명층, 그래서 결국 다 죽고 나면은 그 각질층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각질층에 계속 뭔가 쓰이면, 계속 딸가지면은 기저층이 좀 더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질층에서 많이 딸는 현상이 별로 없다면은 기저층이 역할을 좀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많이 올수록 기저층에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자극이 적을수록 각질세포층의 역할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하이힐을 신었다, 아니면 골프를 잡는다고 어떤 그 봉을 계속 힘있게 휘두른다, 그러면 각질층에 많은 자극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각질세포, 죽은 세포들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저층에서 좀 더 많은 활발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햇빛을 일반적으로 쬐는 거는 좋지만 너무 오랫동안 농사일 하면서 쬐다, 너무 야외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 하면 햇빛에서 너무 장시간 노출되는 것들도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각질층을 아무래도 자극을 하게 되고, 기저층까지 계속 세포 분열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죽은 세포를 계속 만들어야 되다 보면 결국 기저세포층이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해서 기저세포암, 베잘셀 칼시노마라는 기저세포암이 만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표피층만 성벽이 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과립층에서 바깥이 자극이 뭔가 일어난다, 그럼 계속 죽은 세포를 보내겠죠. 그래서 그 죽은 세포 중에 오일로 한번 층을 두르고 나머지 몸의 껍질 같은 걸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는 상황인데, 때를 너무 자주 민다 라고 하면, 각질층을 너무 자주 벗겨내게 되면 새로 또 새 피부를 만드는 거는 좋지만은 또 거기에 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각질층을 묵혀두게 되면 결국 세포 분열이 적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의 투명층은 마치 땅에 있는 기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 개발로 인해서 기름이 있는 것은 동물의 사체가 결국 땅에서 압착이 되어서 죽어 있는 단백질들은 흙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 버리고, 남아있는 기름들, 몸에 있는 기름들이 모여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유전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름 성분을 만들게 되듯이 우리 바깥에 있는 표피세포는 흙과 같아서 죽은 각질세포층을 만들고, 그 전에 기름이라는 걸 성분을 써서 투명층을 만들어서 표피를 그만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피 기저층에는 두 가지 세포가 더 있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시층 기저층에는 랑게안스 세포라고 경찰세포와 같은 거죠. 이물질이나 유해균 같은 것을 탐식을 한다면은 두 가지는 한 층에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멜라닌 세포, 하나는 머큐리셀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멜라닌은 우리 피부의 색소, 색깔을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실제 색깔보다는 방사선의 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멜라닌 자체는 햇빛에 우리가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말주노초 파남보라는 가시광선에 좋은 햇빛도 있지만, 자외선 같은 좀 더 강한 열을 가진 빛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해서 표피에서 진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또 다른 방사선 차단 세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게 되는 이유는 표피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피부터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진피에는 혈관이 돌아다니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표피 바로 밑에 있는 진피에 바깥에 있는 자외선이 계속 쏘게 되면 적혈구에 DNA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DNA가 변형이 되면 우리 몸에 이상세포들이 있을 확률이 많아서 혈관세포 바로 위에 멜라닌 세포가 있어서 자외선을 쬐면 쬐수록 멜라닌이 형성이 많이 되도록 하여서
안에 세포, 혈관세포가 특히 방사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혈관세포를 보호하는 방사선 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적도에 많이 살기 때문에 해와 가장 거리가 가깝게 되고 그쪽에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렬한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혈관세포를 더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극지방에 살거나 추운 북유럽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햇빛의 강도도 약하고 햇빛이 드는 정도도 약하다 보니까 멜라닌 세포의 역할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피부가 하얗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인종의 차이가 우열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느 만큼 햇빛을 많이 살았던 종족이냐,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10세대, 100세대, 1000세대를 거치면서 유전화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종의 우열을 가린 것도 아니고 어느 만큼 오랫동안 햇빛을 많이 받고 살았냐 적게 받고 살았냐의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이 많을수록 피부가 좀 탁할수록 이 멜라닌은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피부를 좀 더 탄력 있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흑인들이 좀 더 점프력이 좋다든지 탄력이 좋은 이유가 멜라닌의 색소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멜라닌 세포가 많을수록 피부가 좀 더 두껍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 멜라닌이 너무 많아지면 피부 기저층에 있는 피부의 케라티노사이트, 표피에 있는 각질층에서 비타민 D를 또 형성을 하는데 이 비타민 D 형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비타민 D를 많이 형성하게 되고, 이 비타민 D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관으로 칼슘을 좀 더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칼슘을 많이 흡수를 하게 하는 이유는 햇빛에서 우리 사람들이 뛰어놀게 되죠. 그럼 뼈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더 많이 받았을 때 피부 세포가 뼈 쪽으로 미네랄을 보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친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햇빛을 많이 안 받을수록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피부가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골다공증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몸에 골다공증을 줄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피부 햇빛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히 피부의 표피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가 뼈로 미네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포가 멀킬셀입니다. 이 멀킬셀은 신경으로 전달되는 세포입니다. 이 햇빛의 광파를 받아서 이 포톤이 피부에 들어오면 광파에 있는 포톤을 받아서 이 멀킬셀이 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멀킬셀에서 광파를 신경 신호로 바꾸는 것이 세로토닌이 되고요. 세로토닌이 신경 전달 물질로 해서 센서리 너브셀로 들어가게 되면 뇌 쪽으로 신경이 신호가 전달이 되고, 신경 신호 전달하는 물질 자체가 세로토닌이 되며, 세로토닌 자체는 우리 몸을 편안하게, 먹을 때도 장을 좀 편안하게, 그래서 장에 세로토닌이 많고 뇌에도 세로토닌이 많은 이유가 마음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세로토닌이고, 이 세로토닌은 표피에 있는 가장 아래층 기저층에서 있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 만드는 물질은 포톤, 광파고 멀리 있는 태양 햇빛에서 포톤을 받아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해와 지구에 살아있는 유기체, 특히 인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눈과 눈이 연결될수록 또 세로토닌이 형성이 많이 되고, 터치할수록 이 촉각에 의해서 또 세로토닌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것을 해결을 하려면 내가 이때까지 얼마만큼 실내생활을 많이 살고 있었나, 내가 얼마만큼 인간관계를 덜 했느냐를 보면은 거꾸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살아온 만큼 그렇게 했다면은 앞으로 살아가려는 햇빛을 계속 많이 보고 인간관계를 눈을 많이 마주치고 말을 많이 함으로써 좀 더 나의 외로움을 줄이고 나의 우울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1부는 표피에 대해서, 2부는 진피에 대해서, 피부도 너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표피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피부의 위층 피부는 기저층에서 결국 각질을 만드는 세포가
비타민 D도 형성을 하고 바깥에 죽은 세포를 이용해서 뚝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배우셨고, 그 전에 기름을 빼서 한번 또 표피를 둘러싼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신선한 오일이 많을수록 투명층을 유지할 수 있고 수분을 좀 더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각질 세포를 너무 많이 자극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자극을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피부 자극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모공을 통해서 피부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를 덮는 행위들, 화장이라든지 문신이라든지 이런 행위들로 해서 바깥 공기와의 대기와의 순환을 막는 행위들을 피해야 될 것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햇빛과의 연결도 기저층에서 멜라닌 세포가 어느 정도 방사선 우산을 씌워줘야 되고, 그래서 너무 피부가 어두울수록 비타민 D가 약해져서 뼈가 약해질 수 있고, 너무 피부가 힐수록 비타민 D 흡수는 좋아질지 몰라도 방사선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피부 색의 톤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피부를 좀 더 멜라닌 층을 가지고 두껍게 할 수 있고, 이 멜라닌이 주름을 덜 지게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피의 두께를 유지를 하려면 햇빛도 많이 보고, 나의 마음의 외로움을 또 해결하려면 햇빛을 많이 보고 많이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건강은 표피의 건강, 진피의 건강, 피부 밑의 건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표피의 건강을 지키려면 피부 자극을 적당하게, 햇빛과의 연결도 적당하게, 또 공기와의 연결도 적당하게 해서 피부를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온천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액체와의 연결도 좀 따뜻하게 연결해서 광파, 그 다음에 기체, 액체 등과 같이 연결을 가지게 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피부의 세포 분열로 해서 투명층도 유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부 시간에 진짜 피부인 진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